1월생, 복을 안고 태어나기도 해. 부모의 덕이 조금은 강하고 집안에 귀인이 많아. 4월생 같은 경우에는 봄이 조금은 절정일 때 태어난 토끼라서 나의 운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강해요. 기운 자체가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월생 중에 하나가 7월생이야. 겨울 토끼들을 봤을 때 내 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부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님. 네, 오늘 토끼띠 분들 중에서 이제 또 태어난 달로 봤을 때 좀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은 몇 월생이 있고 유난히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월생은 몇 월생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토끼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떠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토끼띠는 감수성이 조금은 뛰어나. 그리고 눈치가 엄청 빨라. 근데 남의 기분을 좀 기질적으로 좀 잘 읽어가지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 이건 장점 아닌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겉으로는 사실 순해 보이잖아. 근데 속으로는 계산과 계획이 엄청 가지고 있으신 분이야. 또 사회적으로는 예의가 엄청 바르거든.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는 하지만 실속을 조금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민함이 강해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기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복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기운이 막히면 사실 쉽게 지치기도 하는 경우가 다반수야. 그래서 사실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에는 기운은 좋은 환경에서 날개를 펴지만 뭔가 막힌 기운에 오래 있으면 운세가 빠르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기운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날개가 자꾸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답이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이제 월별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토끼띠 분들 중에서 좀 월로 봤을 때 좀 복을 많이 쥐고 태어났다 하는 월생은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1월생. 기운이 맑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을 안고 태어나기도 해. 이 사람들은 부모의 덕이 조금은 강하고 집안에 귀인이 많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움이 조금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크고요. 다만 성격이 유순해서 결정권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은 타고 태어났지만 본인 결정력이 약해서 발목이 조금은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정력의 판단이 안 설 때에는 조금 뭔가가 카운셀러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은 아는 멘토를 조금은 찾아서 물어보고 가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 주변의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지. 좋습니다. 그럼 또 우리 1월생 말고 또 다른 월생이 몇 월생이 있을까요? 4월생. 4월생 같은 경우에는 봄이 조금은 절정일 때 태어난 토끼라서 나의 운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자식 복이 강하고 사업운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적인 면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 4월생은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뭐냐? 주변에서 자꾸 손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베풀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뭔가 진짜 정확하게 선을 조금 긋고 움직여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데 이게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뭔가가 이게 같은 부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게 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악셀레트를 많이 밟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 좀 커. 근데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잡고 내가 움직여야 돼. 토끼띠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띠 중 하나인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1월, 4월생 말고 또 있을까요? 7월생.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조금은 지나서 결실을 준비하는 기운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운의 도움으로 내가 꺾어져서 내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뭔가 진짜 절실할 때 한 방으로 귀인이 조금은 그런 것들을 좀 되새김질을 하고 뭔가 내가 죽이지 않을 만큼 이런 기운 자체가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월생 중에 하나가 7월생이야.
그래서 늦게 빛나고 약간 30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가 직장에서도 그 중간에는 뭔가 자꾸 처지고 막 돌아서 다시 승진을 하고 이랬던 기운 자체가 30대 후반부에서 40대 초반으로 올라가면 희한하게도 뭔가 그런 운기 자체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돌아치게 했던 게 조금은 내 자리를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정에 놓이는 경우가 되게 크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조급함. 이 조급함 때문에 사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뭔가가 때를 놓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조개를 캐려고 갯벌에서 뻘을 파가지고 그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다 소금을 넣었다?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뽕뽕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게 애기는 빨리 잡고 싶으니까 막 잡으려고 하면 그 조개는 순간에 도망간다? 그래서 내가 애기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것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 얘가 어느 시점에 나왔을 때 딱 잡아야 너가 이거를 땡기면 너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몇 번을 놓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조금 얘도 이제 그 놓치고 나서 이 스킬을 배운 거야. 그래서 요만큼 올라왔을 때 이거를 딱 잡아서 뽑으니까 뽑히잖아. 그럼 내가 결실물을 얻은 거란 말이야. 이 조개를 뽑는 것처럼 사실 내가 조금은 기다릴 때를 한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조금은 기다렸다가 그거를 던져야 되는데 토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순간에 이렇게 팍 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순간에 버럭가버리면 이게 사람들도 들어왔다가도 쟤 뭐야? 라고 생각하고 딱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전줄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반대로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서 유난히 좀 힘든 삶을 좀 살아가며 걸어가시는 우리 월생이나 몇월생 분들 좀 있을까요? 이 토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 토끼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딱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토끼가 겨울잠을 자잖아요. 근데 이 토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고수도 조금은 많고 몸 안에 약간의 그런 병적인 기운을 조금은 감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토끼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건강해야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뭔가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건강해야 돈도 벌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타이밍에서 조금은 맞아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겨울 토끼들은 특히나 젊다고 건강을 자부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건강검진은 꾸준하게 하면서 내 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복이 있어도 안 풀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왜 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복이 있다고 해도 사실 길이 막힌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든다면 뭔가가 인연수,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그리고 희한하게도 직장에서 이 진짜 사업장이 되게 승승장구하게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게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뽑잖아. 근데 어느 사람을 딱 뽑았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일이 꼬이고 망치어지는 거야. 엎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 그리고 뭔가 오른팔로 쓰고 싶을 정도로 되게 꼼꼼하고 얘가 온 다음부터 뭔가 일머리는 잡히고 뭔가가 룰도 잡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일이 딱딱딱딱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를 못하고 사람들하고 풍파가 너무 큰 거야. 거래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사장이 도대체 나 이거 왜인지 모르겠다. 이거 승승장구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보니까 이게 인동, 사람 때문에 꼬인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람 때문에 꼬이는 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사장의 역할도 있고 아랫사람의 역할도 있잖아. 근데 이게 직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막혀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을 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사주이지만 근데 얘를 놓치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운기 자체를 좀 예방을 질러줬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꼬였던 일들이 다시 들어오고 거래처가 튕겨나갈 게 아닌데 희한하게도 튕겨나가는 거야. 이게 입으로 쳐버리는 살도 있고 이게 눈에도 살이 들어와서 눈값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이유가 없이 이유가 불문하고 그랬던 일들이 자기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방을
믿는 것도 그거지만 안 믿을 수도 없고, 왜냐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방을 질러놓고 나서부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의 직원의 운기도 풀렸고, 그리고 또 뭔가가 다시 이렇게 늘고 불면서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진짜 되게 잘 맞아가지고,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 우리가 종합건설로 따지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이런 그냥 회사들이 나눠져 있던 회사들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뭉쳐져서 종합건설로 해서 지금 되게 잘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게 인연수라든지 이 사람은 되게 좋은데 왜 이게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꼬이나요? 이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얘가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토끼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띠들 중에 정월생, 그리고 4월생, 7월생인 분들이 사실 복은 분명히 타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나는 계속 답답하고 막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다면 그거는 복이 진짜로 없는 게 아니고 복의 길을 못 찾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주풀이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왜 막혔는지, 예를 들어 뭐 조상에서 오는 기운이 막혔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길목에서 막힌 에너지인지, 아니면 뭔가가 사람 때문에 흘러나가는 경우인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짚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복이 있는데도 계속 안 풀리는 느낌이라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길을 조금은 열어간다면 그 복이 다시 다 내 손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겹다만 하지 마시고 나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게 일이 조금은 꼬이는지 여러분들이 짚고 가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보살을 찾아주셨을 때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